불교 같은 경우는 일단 계급주의를 부정을 하거든요. 계급주의라고 하는 거는 브라만교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어떻게 보면 태생적 속성, 그러니까는 왕의 자식은 왕이다. 뭐 이런 식의 귀족주의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윤회론을 말하지만 윤회를 통해서 다른 카스트로 옮겨가지 않아요. 다른 계급으로 옮겨가지 않고 바라문은 바라문으로 윤회한다. 크샤트리아는 크샤트리아로 윤회한다는 것처럼 수평 윤회론을 펼칩니다. 그들이 그렇게 윤회론을 수평으로 펼치는 이유는 하층민들, 지배하는 하층민들의 복종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하지만 겐지스강 쪽으로 문명이 어떤 식으로 흐름이 이동하기 시작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쪽은 아리안 문화와 아리안족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렇게 규정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던 상황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시장 수요에 맞춰서 계급 타파, 그러니까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재규정될 수 있다. 조선 후기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양반이라고 하는 선천성보다도 노력에 의해서 자본에 의해서 약간씩 바뀌어 갈 수 있다. 그런 것을 대표하는 게 어떻게 보면 허생전입니다. 허생전을 보면 양반이라고 하는 권위와 재벌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가 존재하고 그것의 충돌 양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불교는 그러한 시대적 요구를 읽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급차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정, 그 다음에 붓다도 모든 사람이 수행을 통하면 붓다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람은 태어나는 것으로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후천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판단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등의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여성에 대한 문제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제 건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가치, 실제로 만우법전 같은 인도의 최고의 법전,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 만우법전 같은 데서 여성을 죽인 죄는 살인죄가 아니고 도둑질한 죄. 그 다음에 부처님 당시 불교 경전에도 여러 장면이 나오는데요. 남성이 없는 여성만으로 이루어진 집은, 그러니까 호구는 가산을 정물하고 그 다음에 국가에 귀속시키는, 그러니까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집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 상속자가 없는 그런 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뭐 이런 식 개념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성에 대한 사회적 기여도라든지 안 그러면 독립적 신분 이런 것들이 아주 전혀 존재하지 않을 때 불교는 평등이라는 개념을 여성에게까지 적용해서 여성의 성직자를 인정해주고, 그래서 제가 늘상 불교의 우월성으로 강조하는 것 중에 세 개의 종교 중에서 여성의 성직자를 인정해준 최초의 종교는 불교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생각해 보면 완전 평등은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 불완전하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시대에 여성을 인간으로서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을 때 1900년대 중반까지도 미국의 여성들에게 참정권이 없었어요. 흑인들 참정권이 먼저 생기고 여성 참정권이 발생할 정도, 그게 1900년대에도 일어나는 일이었는데 실제로 지금 여성에 대한 문제들이 2600년, 2500년 전에 여성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권리 보장을 해주고 여성을 독립적으로 대우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기반에는 사성평등, 평등주의가 존재했던 거고요. 그리고 평등주의를 계속해서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평등주의를 계속해서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한쪽에서는 차별주의를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무너뜨리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평등주의를 주장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되고 새로운 사람들을 끌어안아야 되고 시대를 리드해갈 필요성이 존재했던 겁니다.